저희가 지금 배상건설이라는 회사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상건설이라 하면은 이제 상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건설 회사라고 이제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정확히 배상건설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먼저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배상건설은 네. 보통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는 업체들 중에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이 있고, 종합은 건축, 건설, 토목 이런 어떤 두 가지 맥락에서 전체를 같이 통괄로 건축 구조물, 또 토목, 그 아파트 부대 토목, 이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하부 탑하기를 하고 파일을 받고 하는 그런 공정들을 다 토목이라고 하고, 건축 공정은 이제 상부 구조물 올라가는 것을 건축 공정이라고. 우리 전문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부분적인 철콘, 상하수도, 또 뭐 보링 그라우팅, 또 기계 설비 한 12가지 정도의 전문업이 갖고 있죠. 근데 저희 이제 배상건설은 파일, 기초 파일 공법을 많이 이제 하부 보강, 공동구라든가 또 집안 치마라든가 또 CRP 벽면 차수 그라우팅 그런 업을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집안 치마가 일어나서 구조물이 영향이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보강 공법, 그런 공법들을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 보링 그라우팅 전문업이라고 보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배상건설이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가 이런 회사인 걸 알았으니 이제 이 일들을 나눠져 있는 그런 분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사무실에서는 이제 업무를 보고 하루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계약처들과도 중재를 할 거고, 현장에서는 일을 하시는 또 인부님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이제 정확히 사무실과 현장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구분을 짓고 있고, 또 사무실로 가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현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일을 배워서 이제 그 환경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통 전문건설업에서 현장하고 사무실로 나눠지는 것은 업무적인 것이 현장에서 장비를 바깥에 이제 창고에 보면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천공기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두개 믹서기도 있을 것이고, 뭐 시멘트 몰탈 펌핑 장치하는 펌프카도 있을 것이고, 거리 많은 장비들을 운영하고 직접 연동하고 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장 사람들이고, 이제 현장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공무 쪽, 예를 들어서 뭐 서류라든가 관공서의 준공 서류들, 우리가 보면 이제 물론 이 건설업을 쭉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 현장에서 오늘 무슨 업무를 했고 어떤 식으로 악보를 짜서 이제 그 A4 용지에 잘 잡느냐, 그것 또한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작업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진짜 정말 FM대로 공사를 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시켜서 그 데이터를 보고 서류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무실에서 보통 하는 것이고,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구별을 딱 짓자면 업무적인 분야가 다르죠. 사무실은 서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보고서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정 보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감독들이 필요할 때 급하게 서류들을 작업일보, 뭐 오늘 일과 공정표, 뭐 일주일 공정표, 안전관리 이런 것들 다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공사만 갖고 지금은 시공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공사가 큰 공사면 큰 공사일수록 사무실 직원은 3명이 거의 따라가야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공무 분야를, 업무 분야가 아니라 이런 서류 부분들을 그 원청에서 이제 요구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질 그대로 작업 일보라든지 그날 업무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내일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문서화시켜서 발주처에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원청이라든지 발주처에 보고를 날마다 감리 쪽이나 발주처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무실하고 현장하고 다른 이유는 현장은 작업자들 위주로 돌아가지만 그 작업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또한 하는 부분들이 보통 사무실에서 관리자로 나가는 거죠. 이게 현장은 현장 소장이 있지만 현장 소장이 관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 소장은 관리자로서 이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공무팀이라고 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 공사 금액이 좀 크면 대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 서류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시간 하나 보고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무 분야의 업무를 따로 총괄하는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말하는 그런 그 현장하고는 별개 관리직으로 이제 사무실 그 서류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 분야, 그 다음에 현장 분야 이렇게 나눠지죠. 그게 이제 또 사무실 또 하나는 이제 회계과, 이제 재무. 보통 우리가 단종회사, 조그마한 회사, 이제 종합회사는 더 막 디테일하게 많이 나눠지지만 전문건설업에서는 현장,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공무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배상건설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고 배상건설이라는 회사에 소속하면은 어디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배상건설에 들어오기 위해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이 혹시 있을까요? 배상건설은 네. 전남에서는 어쨌든 그 전문업으로서는 직원들 월급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네. 향후에도 이제 그 전문건설업에서 전남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여튼 가장 많이 그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발돋움하여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리고 들어오는 입사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회사에서 어떤 모든 인재들은 다 똑같겠지만 자기 본인이 맡은 바,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만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물론 다른 범위의 범죄까지 굳이 막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럴 필요 없이 저는 현장은 현장대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자기 맡은 바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계 격리 파트로 내가 왔는데 현장을 보내서 공무를 하라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이게 이제 재무 분야의 회계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 전문화가 되는 것이고 전문건설업이라는 건 똑같아요. 자기 본인의 전문업을 내가 땅 파는 기술과 천공기를 갖고 집안 보관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전혀 엉뚱하게 집안을 복권을 팔아 하면 안 맞는 것이죠. 이게 자기 본인의 분야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회사가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업무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찾아서 하려는 그 노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래도 회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그래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회사에는 이러한 인재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인재상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사장님의 그런 바람이 있나요? 저는 따로 있죠. 왜냐면 건설은 가장 크게 건설은 뭐냐면 옛날에 오래전에 건설을 했던 사람들은 다 뭐냐면 삽을 파갖고
흙을 날르고 구멍을 파고 뭐 해서 단순노동을 건설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어떤 부분으로 디테일에 들어가야 되냐면 일반적인 기술적인 천공기 장비 갖고 뚫어 갖고 집어넣고 뭐 모니터를 집어넣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좀 더 특화된 기술력, 남들이 할 수 없는 기술력들을 계속 꾸준히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뭐냐면 있는 거기에 업무에 충실하는 것 플러스 좀 더 미래에 지향적인 것들. 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땅 파고 해갖고 막 하고 무식한 게 아니에요. 갈수록 이제 뭐냐면 좀 더 전문화된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좀 더 저기 밖에 보면 다 이제 요즘 컴퓨터로 제어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시멘트를 물하고 섞어가지고 땅에다 그냥 넣기만 했는데 지금 시멘트 양까지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양을 몇 미터에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까지 지금은 저희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한 서너 번째 되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부에 저기 항만이나 해양에 이제 지진 보강, 외진 보강을 설계를 하면서도 몰탈이 우리가 채우는데 하부에 이제 그 시멘트를 집어넣는다고 봤을 때 몇 미터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아직도. 이게 뭐냐면 이제 젊은 대학생들은 뭐냐면 이제 막 머리가 비상하고 돌아갈 정도의 현장 업무를 알고 보다 좀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아까 전에 마찬가지. 옛날에는 단순 노동이었어요, 건설회사가. 근데 갈수록 장비들이 고급화되고 장비들도 전자 제어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강립 측에서 요구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좀 더 세밀화된 자료, 정확한 자료, 얼마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옛날에는 무조건 시멘트만 갖다 막 못하면 막 집어넣고 끝나버리는 공법이 아니라 대체 얼마만큼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게 양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제 갈수록 발전 방향을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발주처나 원도국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강력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정확한 데이터 값을 완벽하게 주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전자로 우리가 그나마 많이 근접에 가고 있는 기술 방향을 갖고 있지만 3D로 우리가 이제 쫙 뽑게끔 몇 미터에서 얼마 딱 들어갔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 100% 정확한 데이터 값을 아직까지 나도 컴퓨터 제어 시스템 하지만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기술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건설은 앞으로는 그래. 건설은 살아남는 기업과 죽는 기업은 딱 하나예요. 기술 발전이 하나, 기술 발전이 없냐. 이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요즘은 유전자, 유전공학이라는 이런 어떤 것도 있지만, 전자 쪽으로도 굉장히 제어 시스템, AI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요즘 전자 쪽으로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접목시키듯이 향후에도 인원 대비 젊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막 흙먼지 쌓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 좀 더 소인력으로 정말 그 디테일한 장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가장 필요하니,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현장에 와서 현장에 와서 힘들다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특화된 내 기술이 나옵니다.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보다 신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내가 그 일을 알아야 그 다음 좀 더 연구해서 이만큼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려면 좀 더 현장직을 뛰어다니면서 그걸 알아야만 본인이 그 특허를 내고 특화된 전문 기술력을 더 상승시키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학생들이. 이게
현장이라고 무조건 현장 이러니까 별로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현장에서도 전문건설 현장에서도 좀 더 미래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좀 한 10년 고생한다 생각하고 딱 뛰어들어서 정말 특화된 공법, 특화된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사장님께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외단건설이라는 기업에 대해 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에게 부탁을, 대학생들은 그래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국이고, 시국이 어렵지. 코로나 때문뿐만 아니라 건설 자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건설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한 분야에 좀 더 어떤 한 분야를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좀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좀 열정을 갖고 투자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업이든 마찬가지, 생산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단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내가 손을 놓을 때, 내가 이 업을 시작해서 손을 딱 놓을 때는 내가 이 업을 어디 가서도 머릿속에 아웃라인, 이 업의 기준점이 이거다. 그 아웃라인 정도는 얻어갖고 나오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저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저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쪽 업을 하니 이 부분이 또 필요하더라. 그러면서 인생의 사회 경험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어느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한 달 딱 일해보고 이건 아니야 라고 옮기다 보면 한적 것도 없어. 근데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좀 들어가다 보면 내가 한 1년 정도 투자해서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좀 더 이 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정도까지는 좀 열정을 갖고 일을 해봐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이트 칼라도 좋고 양복 입고 댕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젊었을 때는 좀 더 옛말에 좀 고생도 사서서 한다고 좀 더 바깥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좀 발도 넓히고 인맥도 넓히고 또 인사도 많이 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알아가면서 본인의 가치가 하나씩 이게 좀 커가는 거죠. 본인의 활동 역량이 커가는 거지. 대학생이. 그러면 그러기 위한 조건은 특별한 건 없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할 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더 디테일을 깊게 파고들어서 업무를 좀 더 많이 소화할 수 있는 역량, 그런 역량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음에 그 다음 거에 무엇을 하더라도 좀 더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 잠깐의 미스는 누구나 다 있어요. 젊은 많아야 되고 미스가 많아야 돼. 이 업에 가갖고도 잠깐 일해보고 저 업에 가갖고 잠깐 일해보고 이거는 나하고 방향이 설정이 틀어서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이 업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맥락. 내가 건설업에 들어갔는데 건설이 건자도 모르고 나 안 맞아보고 나가는 것보다는 한 2년, 2, 3년 열정을 갖고 좀 더 과감히 활동하고 열심히 해서 딱 손을 털고 나올 때 다른 직장을 구할 때는 이 업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전문건설업에서 보링그라우트 경협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릿속에 악구를 갖고 나가면 다른 어떤 업을 하더라도 이 보링은 이거였으니 이거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2개, 3개까지는 몰라도 그 다음 것은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무시 못하는 이유가 어떤 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로 많은 업을 하면서 이 전문 보링을 했는데 많은 업종이 무조건 업이 다르다 아니에요. 다 연관이 있어요.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판매도 마찬가지고 영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막상 우리가 현장에서 박쳐보면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을 할 때 내가 직종을 구입하고 들어갈 때 좀 더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로 접어버리지 말고 좀 더 노력을 해라.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업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 기준점만이라도
잡고 나와라. 그것이 내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